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학원의 고등부 원장이고요. 조효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포장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사실은 수업을 할 때보다 설명회를 할 때가 제일 힘든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아이들보다 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어머님들이어서 제가 이끌어가는 게 조금 많이 힘든데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그래도 앞부분을 조금 많이 앉아주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뒤쪽부터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앞자리에 앉고 일찍 오는 학생들은 중간이나 뒤부터 이렇게 채워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실 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조금 듣다가 힘드시면 어머니 뒷자리에 스탠드석이 있거든요. 네, 학생들 많이 서 있어요. 네, 그래서 뒷자리에 서서 어머니 들으셔도 되고 대략 일단 저는 1시간 이내로 좀 끊어드리기는 할 거고 중간중간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한번 볼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앞부분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예요.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겨울방학도 굉장히 길고 지금 어차피 내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끝나니까 아이들이 엄청 놀겠죠? 한참 놀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은 또 연말이니까 아이들이 놀고 겨울방학은 또 겨울방학이라고 놀고 또 어머님들 같이 여행도 가시고 자 그러다 보면 그냥 3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1학년 때부터 지금이 그냥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가 국어를 무엇을 하면 좋을까? 저는 일단 가장 1순위는 무조건 문법이에요. 지금 뭐 여러 학교들을 아마 쓰시긴 하겠지만 1학년에서 문법을 못하면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법을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할애를 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때랑은 공부량이 훨씬 더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 지문들도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외부 지문에 대한 그 적용 능력까지 아이들이 채워 나가야 되고 또 중간중간 계속해서 수행평가 시키고 발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 관리를 해야 되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뭐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문법이에요. 왜냐면 다 사례 분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학교 때, 물론 저희 학원을 쭉 다닌 친구들은 중학교 때 많이 문법을 돌려주긴 했어요. 거의 고1 수준으로 아이들을 돌려주기는 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방학 때는 문법을 다 현대문법 전 범위를 다 돌려줘요. 그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문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뭐냐? 품사예요. 이게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 내용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게 고1 과정에서의 품사예요. 교과서에는 안 들어있어요. 교과서에는 안 들어있는데 이 주변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프린트로서 품사 얘기를 얼마나 깊게 다루냐의 차이지 이게 교과서에는 없지만 내신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법을 조금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럼 문법에서도 가장 기본을 뭘로 봤으면 좋겠냐? 그러면 품사, 형태소, 단어 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 즉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1순위가 문법 그 다음이 문학이에요. 독서는 사실은 3순위로 내려가요.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첫 번째는 저는 점수와 연관된 거예요. 어차피 어머님들이 1학년 때 가장 집중을 하실 거는 사실 내신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신에서 이 문법 부분하고 문학 부분이 중요한데 작품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작품을 바꿔서 진행을 할 텐데 표현법 부분들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분명히 중학교 때도 배웠던 표현법이거든요. 근데 의인법을 물어보면 아이들이 의인법이 뭔지는 아는데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표현법을 설명할 때는 뭐냐면 개념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찾는가. 저는 깊게도 중요하고 이해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를 못 풀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찾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왔었을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아요. 혹은 중학교 때나 아니면 다른 학원은 다른 느낌을 받는 게 개념들을 설명해 주지만 어떻게 찾는지를 알려주는 경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서리법을 물어본다. 그럼 서리법의 뜻은 아는데 어떻게 찾는지를 몰라요. 그럼 서리법을 찾을 때 가장 기본이 혹시 아세요? 아시면 여기 네? 어머니 혹시 국어 작년에 설명회 할 때 국어를 전공하신 분이 오셔서 저도 물론 전공자긴 한데 굉장히 뭐랄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의문문을 먼저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뜻으로 물론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개념도 좋지만 어떻게 찾는가 했을 때 의문문으로 찾기 시작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팁을 아이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1학년 아이들이 고전문법을 하거든요. 2학기 때는.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질문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선생님 이게 왜 주격조사예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을 외우고 사실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비슷해요. 수학도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은 2야. 왜요?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쵸? 근데 뭐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해와 그리고 암기가 조금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암기를 안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문법은 조금 힘들 수 있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바탕으로 해요. 둘 다 저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암기가 없으면 사실은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지금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내신,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어머니들 얘기를 해보면 다 A예요. 세상에 이렇게 A가 많아요. A가 많고, 어쩌다 실수해서 B 나오고, 이제 요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들을 때 가장 많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요. 점점점점 간격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잘 나오는 거는 저는 일주일 벼락치기 해도 솔직히 말하면 외부에 대한 대처는 부족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90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는 어느 정도의 선행이 되어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선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아이가 성실성이 있으면 가능한 게 중학교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는 성실성은 일단 기본이에요. 성실하지 않으면 이 근처 학원이든 아니면 특목고를 가시든 아이가 할 수가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성실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어차피 원하시는 게 뭐 우리 아이는 5등급을 맞아야지 라고 학원을 보내시는 부모님은 없으시잖아요. 그럼 어쨌든 아이가 뭐 아주 극상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1등급을 들겠어. 1등급 안에 들어가겠어. 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떤 거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모든 학교 공통이에요. 저희가 일단은 구성고랑 대지고랑 보정고만 수업을 진행을 해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분당에서 오는 친구도 있고 서울에서 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조건은 항상 그거예요. 내신은 못 해줘. 다른 학원 가. 근데 사실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힘드니까 아이들이 어떤 그런 데미지를 감안하고 오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1학년은 저는 어쨌든 무조건 기본적으로 내신이 안 되면 어머니 수능으로 갈 수가 없는 게 배운 지문도 못 하는데 안 배운 지문을 어떻게 하나요? 그쵸? 그래서 먼저 좀 1학년 때는 내신에 대한 좀 철저한 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최상위권을 갈 때 어느 학교가 유리한가? 사실 저는 어느 학교든 극상위권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디가 더 나은가? 우리 아이가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국어만 봤었을 때는 일단은 2등급 안쪽까지 들어간다. 1등급, 2등급 요 때는 구성고나 대지고가 그래도 아이들이 기초가 살짝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실성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게 현재 구성고 대지고 1학년이에요. 2학년은 또 다른 게임이에요. 근데 구성고 1학년 대지고 1학년들은 노력으로 커버하고 실제로 시험을 가보면 학원을 안 다니거나 다른 학원에 다니다가 오는 친구가 30점이 넘게 오른 케이스가 있어요. 어머니 쉽지 않거든요, 30점은.
그 아이가 몇 점이었다는 걸까요? 그렇죠? 네. 35점.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친구가 36점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몇 점이었니? 40점인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어떤 친구들은 계속해서 90점만 나오다가 100점을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 뭐 학원의 문제 뭐 이런 거는 다른 학원을 비방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안 맞을 수 있죠. 그쵸? 학원이랑 안 맞을 수 있고 전략에 실패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전략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 배분. 풀 수 있었는데 시간 배분을 잘못한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암기에 취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돼지고는 암기에 취약하면 불리해요. 요거는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문학을 할 때까지는 독서는 다른 게임이에요. 근데 조금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성실성으로 커버될 수 있는 게 구성고랑 돼지고다. 보정고랑 죽정고는 조금 다른 게 조금 더 수능형 경향을 1학년 때보다 많이 넣어요. 그 말은 뭐냐면 외부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요게 전반적인 경향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1 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현대문법 무조건 우리 아이가 다는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무조건 현대문법이에요. 왜냐면 바로 중간고사부터 문법을 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되고 가세요. 네. 드디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번 넘겨봐 주시고요. 혹시 모자르시면 네. 딱 한 번만 못 받으면 이거 되게 곤란한데. 네. 혹시 부족한가요? 네. 잠시만요. 선생님, 죄송한데 두 분만. 네. 그러니까 여기 한두 번 부족할 때가 네. 계속 일단 진행을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문법은 무조건, 그러니까 욕심을 어머님들이 많이 부리세요. 아이도 부리고. 왜냐면 저희가 방학 때 특강도 엄청 하거든요. 다 넣어요. 특강 다 넣고. 근데 아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가 얼마큼 잘할 수 있는가. 그럼 결국은 시간은 한정돼 있고 아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수위는 무조건 문학이고 다른 건 안 와도 현대 문법은 마무리를 좀 짚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공부를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문법을 마무리할 건데 혼자 할 수 없어요. 문법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여기에서. 첫 번째가 어머니 문법이에요. 두 번째가 고전문학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요거는 저는 인강을 듣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작을 인강으로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질문을 할 수가 없고 어머니 다른 세계로 아이가 갈 수 있어요. 그쵸? 여기 얘기하고 계시고 다른 세계로 가죠? 어른도 그런데 아이들은 얼마나 더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저희가 이제 영상 제공도 하곤 하지만 와서 듣는 걸 가장 추천을 하고요. 수학에 대한 내용은 제가 뭐 수학 전문가는 아니어서 자세하게 뭐 그냥 자료로 제공하는 건데 요거는 실제로 이 인근에 이제 수학 선생님한테 그 문의를 드려서 저희가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 수학학원 또 설명회를 가시겠지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접점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학교를 어디 갈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조언을 드리냐면 일단 여학생들은 집 가까운데 왜냐면 체력적으로 어머니 힘들 수 있어요. 혹은 그냥 친구 따라서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어머니 교우 관계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시겠지만 요즘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학교에도. 그래서 교우 관계를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또 친구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주변에 너무 흔들리는 아이다라고 하면 사실 학교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건데요. 뭐 이 인근 학교들이 뭐 그렇게 분위기가 이상하거나 이런 학교들은 아니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구성고를 볼게요. 자, 학교별로 보시면
이제 구성고랑 보정고를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뭐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순서를 배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작년에는 막 문제도 넣어드리고 막 유형 분석하고 넣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뭐냐면 어차피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서 아이들한테도 제가 마찬가지지만 다 알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포인트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럼 맨 처음에 구성고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특목에 실패하고 가는 학교 중에 하나가 구성고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 아이들이 조금 탄탄해요. 그래서 맨 처음 중간고사를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는 실패했는데 언니 괜찮아요. 그 다음 아이들이 보통은 그 다음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있는데 1학기에서 중간고사 실패했어도 기말고사 잡으면 되거든요. 물론 그 실패의 범위는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커버는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성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무조건 아이들한테 프린트를 받거든요. 사실 구성고가 작년 프린트도 갖고요. 재작년 프린트도 갖고요. 계속 비슷한 거를 재탕에 쓰세요. 근데도 프린트를 제가 계속해서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필기 때문이에요. 제가 강의를 한 20년 했거든요. 저도 오래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거, 저도 오래 했지만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로 많이 때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말만 또 잘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강사도 똑같이 아이들처럼 성실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아이들한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게 뭐 질의응답도 받고 강의도 하지만 일단은 자료적인 측면에서 자료 엄청 많거든. 20년을 강의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자료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학교에 입시라는 게 그 내신이라는 게 어머니 경향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달라지기도 하고 교육과정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변별이 안 돼도 시험 과정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탐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료 그냥 뿌려주고 관리 안 하면 의미가 없죠, 어머니. 자,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을 통해서 프린트랑 요 내용들을 계속해서 어머니 수집을 하고 필기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성고에서는 지금 전차 교육청 모의고사가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요거는 어쨌든 1학년이니까 1학년 중점으로 잠시만요. 네. 자, 1학년 중점으로 어머니 넣어드린 거예요. 2학년은 또 다른 게임이에요. 2학년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2학년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2학년은 경향이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1학년 때랑 2학년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 2학년 때 문학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작품을 60편 정도 넣었어요. 60편. 오늘 60편을 시험 기간 내에 소화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다른 학원들을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제가 자료도 주고 수업을 보충에 보충까지 해서 진도를 어머니 다 끝냈어요. 이게 모의고사면 60편이에요. 교과서 작품 따로예요. 6편이 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시험 전까지 6주에 다 마무리를 했어요. 보충까지 다 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다 해주는 학원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왜? 어머니 왜 제 마음에 안 해줄 수가 없냐면 이 모의고사 문학 작품이 고전 시가도 들어가고 고전 소설도 들어가요. 근데 이걸 안 해주면 애들은 읽지 못해서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는 절대 안 그랬거든요. 교과서에서 약간의 프린트.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학년들이 1학기 때 그렇게 많은 작품을 넣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머니? 변별이 안 돼서. 근데 그렇다고 모의고사 외부를 막 넣자니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를 넣을 건데 니네한테 외부에 범위를 줄게. 이 60편에서 외부를 낼 거거든? 자, 알아서 잘 해봐. 학교에서 진도 안 나와줬어요. 그냥 준 거예요. 거기다 그럼 또 다른 외부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거기에 또 다른 외부가 약간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2학기 독서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개수는 줄긴 했지만 역시 모의고사 자료를 배부하고 여기서 외부를 넣겠다. 하지만 독서는 아이들의 대체로 평균이 높아져요. 잘 읽으면 돼서. 외우거나 이런 거는 좀 드무니까. 2학년은 이렇게 올해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1학년은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똑같아요. 내년에 교과서가 바뀌면 약간 흐름은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전반적인 흐름, 그 중에서도 뭐냐면 이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모의고사가 하나가 들어갔다. 그럼 올해는 2개가 들어가요. 근데 2개를 전체 다 넣는 게 아니라 그 2개 중에 1학년들은 찍어줘요. 진도를 나가줄 때도 있고 안 나가줄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다. 학년이 올라가면 더 많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1학년 때는 이게 모의고사가 들어갈 때 어떻게 나오느냐면 교과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프린트랑 교과서 활동들을 가져다가 많이 내고 모의고사는 출제 유형을 거의 비슷하게 돼요. 비슷하게 돼서 그걸 얼마나 잘 변형해주고 만들어주느냐인데 사실 교육청 모의고사는 문제수가 많지 않아요. 그럼 일부 사설 문제를 갖다 넣어주고 나머지는 저희 교재팀에서 다 만들어요, 선생님들하고. 변형 문제를. 그렇게 대비를 해주고요. 외부 연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외부 연계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많이 들어가는 학교들은 10개씩 들어가요. 근데 그냥 노멀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자, 근데 변별력은 이걸로 인한 변별력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는 학교죠. 대지고도 서술형이 지금 없고 보전고도 없어요. 근데 구성고는 서술형이 있는 학교고 물론 내년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살짝 더 방향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구성고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 그럼 둘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서술형을 집어넣고요. 무조건 쓰면 웬만하면 점수를 줘요. 네. 서술형이 있을 때가 차라리 유리하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찍어주면 거의 웬만한 곳에 나와요. 그 찍어주는 거에서. 요거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럼 변별력은 지금 했던 일이 약간 겹칠 수 있는데 일단 모의고사 범위를 점점 확대하면서 시험 범위를 점점 늘리고 있어요. 양을 점점 늘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선택지가 확실하게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 올해 선택지가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잘 못 끊어 읽는 애들 있죠. 그 끊어 읽기를 잘못해서 틀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독해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더라.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냥 무자비하게 외부를 넣겠다가 아니라 너네가 성실하게 하면 할 수 있을 정도의 외부를 줄게.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문법은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지만 사례 분석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분석을 못하면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리고 분석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시간 배분에도 실패해요. 근데 이 부분은 요즘에 모든 학교들의 트렌드예요. 사실은 그리고 구성고는 문법이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니에요. 할만해요. 할만한 학교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했을 때 구성고 같은 경우는 성실하고 실수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좀 약간 등급이 예전에는 다 맞아야 1등급이었거든요. 구성고가. 근데 지금은 살짝 내려왔어요. 한 95점 요 언더에서도 1등급이 나와요. 그럼 이게 몇 개냐? 한 문제를 틀리거나 한 문제 틀리고 서술형 감정. 이렇게. 그래서 저는 시험 대비할 때 다 맞아야 돼라고 얘기를 해요. 다 맞아야 돼. 그게 안정적으로 1등급이야. 이렇게 하고요. 자, 수행평가는 교과서와 관련된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유난쌤이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해주시겠지만 저희는 가이드라인 다 제공해요. 요거 그냥 다른 학원들에서 그냥 첨삭 조금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는 아예 아이들이 어머니 잘 못 읽어요. 그러면 거기에 조건이 있거든요. 실제로. 수행평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조건을 주는데 아이들이 조건을 인지하지 못해서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건은 꼭 들어가야 돼 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첨삭을 해줘요. 기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보내는 학생까지는 첨삭을 해주겠다.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수학은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혹시 여기까지 구성고에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구성고는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구성고, 보전고, 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있게 1등급이나 100점을 만들 수 있는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이들이 외부 지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요번에 세 지문 이렇게 나왔었을 때 그 두 지문은 바로 직전 보충했던 거고 한 지문은 직전 보충 때는 하지 않았지만 파이널 문제 풀 때 들어갔던 지문이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게 서위권 아이들은 다 회자가 됐던 얘기고 그래서 저희가 내신 끝나고 나서 신입생이 7명이 더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구성고 반은 지금 1학년 다 마감이에요. 이렇게. 어차피 반이 다 직강으로 들어가는 체제여서 마감이 되면 저희가 1학년만 수업하는 게 아니고 예비골도 하고 고의도 하고 이러니까 마감이 되면 반은 추가 개설하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대지고 한번 볼게요. 대지고가 지금 가장 적게 지금 써서 내셨는데 기본적인 트렌드는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학교랑 교과서 활동 에서 많이 문제를 내더라. 자, 그리고 새 학교 중에서 가장 암기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예요. 왜냐면 정말 범위도 많아요. 범위가 적지 않아요. 그리고 프린트를 많이 줘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비슷한 틀에서 약간씩 더했다 뺐다 하거든요, 작품들을. 근데 문학만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아이들이 학교 프린트를 정확하게 외우면 그 단어 워딩이 그대로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지금 2학년 학생 중에 학원을 오기 전에는 70대 학생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2학기 들어서 2번 다 100점 맞았어요. 근데 그 아이의 장점이 뭐냐면 암기 진짜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냥 이해를 못해도 왜 사진 찍듯이 외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100점 맞았어요. 근데 이제 독서로 들어가면 암기의 차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문제, 두 문제씩 틀려요. 그렇게. 그래서 잘 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성실성이 새 학교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반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영역에 따라서 조금 점수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저희 학원 아이들도,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도, 지금 요번에 시험에서는 거의 과반수가 90점 다 넘었거든요. 실제 요번에 대지고 1학년이 쉽기도 했었고, 요번 시험은. 그래서 암기 잘하고 조금, 좀 빡세게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했으면 점수가 나오는 학교이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2학년은 외부가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때 문학에서 한 10문제 정도에서, 10에서 11 정도가 외부 지문이 들어갔어요. 근데 영향을 미쳐요. 근데 1학년 때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크게 변별력을 저는 이 외부 때문에 아이가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왜냐면 이게 결국은 배웠던 내용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배웠던 내용만 성실하게 이해한 아이들은 소거법으로 그러니까 아는 걸 지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정말 결정적이다 하는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1등급이 못 나왔어. 2등급 이런 친구들은 없었어요. 중하위권 어머니 다르죠. 왜냐면 중하위권은 외부만 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자, 변별력은 이런 것 같아요. 범위는 원래 대지고가 많았어요. 원래 처음부터 범위가 많은 학교야 라고 얘기하면 대지고하고 죽전고였어요. 근데 여전히 그 범위가 많다라는 거는 그대로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너무 어렵게 내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왜? 그냥 내도 틀리니까. 범위가 많으니까 애들이 섞이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이하다. 다만 마찬가지로 요즘에 계속해서 트렌드예요. 선택지가 길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수능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문법은 계속해서 사례 분석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조금 어려워졌어요. 올해 살짝 어려워졌는데 어려워졌다 해도 못 푸는 정도는 아니에요. 기존이 조금 쉬웠기 때문에 살짝 어려워졌다. 요 정도고요. 대지고에서 가장 큰 트렌드는 문학 비교형 문제예요. 범위가 많은데 이걸 다 넣어요. 다 넣어요. 뭘 빼는 게 아니에요. 뭐 범위가 예를 들어 뭐 20작품이에요. 20작품을 다 넣어요. 어떻게? 알차게 다. 문학을 한 3지문, 뭐 4지문씩 묶어서 가는 나와 달리, 가와 나는 다와 달리 이런 식으로 작품을 같이 넣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하나는 아는데 2개를 비교했을 때 틀리는 아이들이 있고 실제로 문법은 기초가 없는 아이들은 틀리지만 아이들이 오히려 어려워하는 게 사실 문학 쪽이에요. 그래서 문학만 들어갈 때가 사실은 아이들은 문법 들어갈 때보다 문학만 들어갈 때가 오히려 점수가 조금 더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대지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까다롭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다. 자, 구성우랑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로 암기로 많은 부분이 커버되기 때문에 저는 성실성하고 실수가 없으면 1등급이 가능하고 마찬가지 2학기도 처음에는 90점 후반대가 1등급이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95, 96이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배점이 커요, 어머니. 2개 틀리면 90점이에요. 3개 틀리면 85점이에요. 일단 배점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세 학교 중에서. 그래서 하나 틀리는 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틀리고 실제로 그 아이들이 한 문제당 배점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한 문제를 틀렸어도 배점 0.1점 때문에 등급이 갈려요. 거기서 한 20명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서는
헉 이러는 거죠. 1학년 아이들은. 자, 그리고 수행평가는 마찬가지예요. 교과서랑 관련된 활동들이 있는데 좀 피곤해요. 아이들은 피곤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문법 탐구야. 그러니까 약간의 지식적인 걸 같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못하면 이거 못해요. 이거 실제로 학교에서 자료를 줘요. 문학 작품을 줘요. 문학 작품에서 예를 들어서 고전소설, 뭐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소설을 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 거기에 나와 있는 문법 요소, 뭐 시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높임이라든가 부정표현이라든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써줬어요. 자, 이제 외워. 자, 근데 이게 문제가 5개, 6개를 주거든요. 그럼 5개, 6개 작품에서 밑줄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모범 답안을 다 써주잖아요. 이걸 외우면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 와서 이거 다 테스트 봤어요. 테스트 보고 틀린 거 해주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선 이게 제한된 시간에 그리고 그걸 다 보는 게 아니라 5개, 6개 중에서 그날 뽑는 거예요.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으면 그걸 뽑아서 아는 게 나오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뽑아서 아이들이 이게 뭐 어떤 문법적인 뭐 선어말 어미 어시 사용돼서 과거 시제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점을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죠. 성실하고 꼼꼼히 외우는 애들은 답을 만들어주잖아요. 외우면 돼요. 근데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은 네, 제가 봤을 때 힘들어요. 요즘에 수행평가 자체가 어머니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잘 못 읽는다니까요. 잘 못 읽어요. 3단 구성으로 쓰세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세요. 근데 아이들이 서론, 본론, 결론이 뭔지를 몰라요. 3문단으로 쓰세요. 5문단으로 써요. 문단 나누기를 몰라요. 어머니 웃으시잖아요. 이게 그걸 왜 몰라? 어머니 음절이 뭔지도 모르고 어절이 뭔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맞춤법도 틀리고요. 띄어쓰기도 틀리고요. 근데 그거 다 감점 요소예요. 실제로 수행평가 할 때. 그 다음에 제가 참 매년 어려운 건데 시를 창작시켜요. 아이들이 문학가가 되죠. 현대시를 창작시키기도 하고 또는 고전시가를 창작시키기도 해요. 어머니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취지는 좋죠 어머니? 그렇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감상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문제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불필요한 데 시간을 써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가이드는 다 잡아주고요. 제가 예시도 써줘요. 저랑 유난쌤이 자 문학가가 되어서 시를 하나씩 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예를 들어 고전 시간은 주제를 시조짓기 했을 때는 예전에 주제를 줬어요. 뭐 충, 뭐 효, 뭐 친구 간의 우애라고 주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줘요. 예를 들어 소나무, 대나무, 갑자기 뭐 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주고 그걸 집어 넣어야 되고 표현법을 몇 가지 이상 쓰세요. 그럼 애가 서리법을 몰라요. 그럼 서리법이 쓰인 시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다른 새 학교가 다 교과서 관련의 활동으로 바뀌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근데 가장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고 의존도가 높은 게 사실은 돼지고예요. 1학년 아이들이. 왜냐면 아이들이 비평문 쓰고 다 해요. 어머니 이거 서평, 독서로 요거 모든 학교가 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를 창작시키면서 조건을 까다롭게 들어가고 심지어 어머니 그림도 막 네, 구성고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지나갔지만 구성고 같은 경우는 고려가요를 창작시키고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시화를 그리세요. 근데 아이들이 심지어 그림도 못 그려요. 아니, 못 그린다는 게 어머니 그림 못,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에 관련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상한 그림을 그려요. 이상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저희가 그래서 그림 이미지를 찾아줬어요. 어머니 이런 수준이에요 아이들이. 아니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어머니 그 관련된 이 청산별곡 하면 관련된 이미지가 엄청 많이 떠요. 근데 아이들은 순수해요 어른들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어머니 이건 좋은 거죠.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빠릿하고 센스가 있고 하면 1시간이면 끝나는데 센스가 없고 우리 아이가 미적 능력도 없고 계속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이렇게 하죠. 그런 과정에서 5시간을 써요. 5시간을. 그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면, 생각해보세요. 그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면 얼마나 많이 풀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을 줄여주려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심지어 그림도 찾아주고 제발 조금만 써.
왜냐면 기본만 하면 점수를 받아요. 근데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잘하려고 해요. 저희는 말하죠. 너무 잘할 필요 없고 기한을 맞추고 형식을 맞추고. 근데 그 형식을 못 맞춰서 진짜 아이는 5시간 동안 했는데 그쵸?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는 뭐 비단 대지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근데 조금 성실성이, 내용에서 성실성이 필요하고 사실 수행평가는 모든 학교들이 뭐냐? 약간의 요령들이 필요한데 요령을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순수해서 그래요. 어른들은 안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요령을 찾아서 하는데. 자, 수학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전고 볼게요. 제가 다른 학원에서 보전고를 칠 때 거의 80명 최대해서 마감으로 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전고 같은 경우가 경향이 22년 2학기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똑같아요. 왜 바뀌었을까요? 변별력이요. 어머니 모든 건 똑같아요. 학교에서 나름 얼마나 궁리를 많이 하겠어요. 애들 변별하려고. 근데 학원도 같이 파이팅을 하고 아이들도 같이 파이팅을 해요. 같이 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100점이 나와서 1등급이 없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졸업한 3학년이죠. 그 아이들 때는 예를 들어 그때만 해도 문법이 안 어려워서 기말고사 때 1학기 기말 때 문법만 봤어요. 1학기 때는 문학만 보고 기말 때는 문법만 봤는데 문법이 그냥 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애들 잘 못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안 어려우니까 반복한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왔어요. 100점이 많았어요. 1등급이 없었어요. 이런 사례는 기존에 구성고도 있었고 대지고도 있었어요. 대지고 요번 시험이 또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변별력에 대한 생각을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학교생도 얼마나 힘들까요? 왜냐면 너무 못 봐도 실말서를 써야 되고요. 애들이 너무 잘 봐도 그쵸? 힘들어요. 근데 애들은 또 말도 안 듣고 수업 시간에 딴 거 풀고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쵸? 자, 그럼 보전고는 이제 그랬었어요. 22년까지는 그랬었는데 22년 2학기부터 스물스물 외부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 외부를 처음에는 많이 내지 않았어요. 조금만 냈어요. 근데 갑자기 어설픈 1등급이 후두두둑 다 떨어지는 거죠. 기존에는 80점과 100점이 구분이 안 됐어요, 보전고가. 근데 외부를 살짝 넣으니까 와, 이거 대박인데 애들이 갑자기 후두두둑 너무 선별 잘 되는 거죠. 이거다 하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 23년 1학년 아이들한테는 지금의 2학년이죠. 제가 봤을 때 약간 실험 대상 같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의 2학년 아이들한테는 1학기부터 외부를 집어넣었어요. 막 메인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1학기 중간부터 외부를 많이 넣는 거는 아이들이 아직 중학교 티를 못 벗었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아이들은 독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그때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외부를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많이 넣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말은 뭐냐? 보기나 선택지. 제가 지금 3개에서 6개라는 건 예를 들어서 표현이나 정서를 물어보는데 외부시가 선택지 1, 2, 3, 4, 5에 5개가 들어가는 문제도 그냥 하나로 친 거예요. 그 5개 선택지 1, 2, 3, 4, 5번에 있는 거라면 더 들어가겠죠. 모든 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한 문제당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평균 많이 나왔을 때 5개, 6개고요. 그냥 노멀하게 한 3개, 4개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그냥 한 문제당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외부 지문이 확대가 됐으면 보통 외부 지문이 메인 지문으로 2지문이 들어가요. 독서 하나, 문학 하나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냥 한 문제, 2문제, 3문제 문제 단위였다면 지금은 이 외부 지문에 딸린 문제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1학년 아이들을 이야기하면 저는 보전고에 선생님 뭐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한다면 물론 성실성 중요하죠. 왜냐면 성실하지 않으면 교과서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나와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연계되는 것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단독으로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그냥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한 지문 뚝 떼어서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 한 지문 뚝 떼어서 그럼 한 지문당 3개에서 5개씩 들어가거든요. 외부가. 보통 한 3개, 4개로 평균으로 넣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2지문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죠. 배운 거는 금방 풀어요. 배운 거는. 근데 외부 지문을 봤는데 분명히 한글이에요. 한글이고 알 것 같은데 근데 답은 뭐지? 이렇게 돼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는 학생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외부 지문에 대한 능력이 다른 어떤 학교보다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교가 보전고예요. 그래서 보전고는 문법을 안 해놓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시험 기간에 외부에 대한 대비가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문법이 안 끝내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법이 최근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작년, 올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냐면 사례 분석인데 사례가 한 문제당 한 5개씩 들어와요. 그럼 뭐도 부족하겠어요? 시간도 부족하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설픈 애들은 틀려요. 운이 좋은 건 찍어서 맞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확실히 까다롭고요. 까다롭다의 기준은 뭐냐면 모의고사보다 어려워요. 실제로 내신 문제들은 일부러 조금 꽈서 내는 게 있기 때문에 3학년 모의고사 문제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심지어 암기도 병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지금 공통으로 문법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수준을 어디까지 하느냐? 모의고사 문제까지 풀 수 있을 정도예요. 여기서 모의고사 기준은 저는 최저가 2학년. 최저가 2학년. 별로 차이 안 나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예문의 정도의 차이예요.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자, 요렇게. 그래서 무조건 외부 지문을 조금 잘 보셔야 되고, 다른 학교랑 달라요. 일단 보전고는 문법 선행이 돼야 돼요.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그리고 외부 지문을 못하는 친구들은 1등급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1등급 힘들어요. 외부 지문을 못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방학 때 확실하게 문학하고 문법을 다 어머니 끝낼 수는 없어요. 문법은 끝낼 수 있는데 문학은 끝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 낯선 지문이, 보전고는 교육청, 그리고 EBS, 요거예요. 시험이 나올 때마다 엄청 뒤져요. 검색어 키워드 넣어서, 어디서 왔지, 이렇게 엄청 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22년, 23년까지만 해도 거의 출처를 확실하게 찍고, 확실하게 이거 풀어봐, 이게 되는데, 점점 범위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2개년, 뭐 교육청 EBS 2개년, 이제는 한 5개년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경향이 보전고 같은 경우는 2학년과도 마찬가지예요. 보전고는 2학년이 되면 외부가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외부의 기준 똑같아요. 교육청 아니면 EBS예요. 이건 외부를 넣기 시작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계속 추적을 했어요. 어디에서 낼까? 수능 특강, 그 다음에 교육청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를 조금 풀면 좋은데, 저는 순위는 이게 먼저는 아니에요, 어머니. 무조건 아이들은 배운 걸 맞춰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라든가 프린트에 대한 내용을 1차적으로 마무리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되는 아이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의 성적 분표에 따라 다르겠죠. 상위권은 당연히 이걸 해야 돼요. 이걸 못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1등급이 안 나와요. 요거랑 문법. 근데 중하위권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짧게 썼지만 보전고도 지금 앞에 지금 트렌드, 그래서 여기 좀 짧아졌는데 마찬가지예요. 교과서랑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글이 있다. 그럼 논설문 쓰는 거. 주장 근거. 근데 아시지만 근거를 알기 잘 못 쓰고 출처도 안 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주고요. 서평 쓰기. 근데 여기에서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고등학교 가면 다 진로랑 관련된 것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11월 저희가 이제 11월이죠. 11월 마지막 주, 즉 다음 주에 개강을 해요. 그럼 다음 주에는 요거 수행이나 생기부에 관련된 그 활동들을 유난쌤이 해주실 거예요. 그 얘기들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볼게요. 죽전고는 저희가 다루진 않아서 그냥 제가 분당에 있을 때도 죽전고를 했고 여기 와서도 했지만 이게 뭐 어떤 다른 건 아니고 모든 학교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점점 줄여나가서 한 학교만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근데, 구성고도 자꾸 붙고, 뭐, 보전고도 붙고, 대지고도 붙고, 애매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표상으로 사실은 밀렸어요. 초반에 밀리는 학교가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죽전고는 지금은 저희는 진행하지는 않아요. 작년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교육과정. 요 얘기들은 조금 짧게 들어갈 거예요. 저는 아까 지금 1학년 과정에서는 겨울방학 때 문법, 문학을 잡아라. 이게 핵심인 거고, 학교에 대한 것들은 조금 아이가 너무 힘들지 않게 어딜 가든 비슷하니까 우리 아이랑 성향이 맞거나 가까운 데로 가시라. 이게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가 가장 집중을 하는 게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실은 클리닉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하다가 뭐 압구정에서도 했었고 목동에서도 했었고 서초에서도 했었고 강의를 하고 분당으로 와서 지금 이쪽 용인으로 오는데 사실은 내려오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드냐면 선행이 점점 안 돼요. 제가 분당 갔을 때 지금 어머니들 학원을 분당으로도 많이 가시잖아요. 사실은 뭐 어디가 좋더라고 가시는데 제가 분당에 처음 갔을 때 이렇게 선행을 안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나마 분당과 여기의 차이점은 분당은 중학교 선행을 그래도 조금 시켜요. 근데 이쪽은 제가 와서 느낀 게 중학교 때 아이들이 국어학원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수학하고 그 다음에 영어에 이해를 하죠 어머니. 어쨌든 국어는 한국말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학교 때 과정은 그래도 아이가 뭐 특목을 목표로 한다 이런 게 아니면은 그냥 성실성으로 커버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언제부터 국어학원을 보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머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늦은 거예요. 어머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죠. 늦은 거 아닐까? 근데 확인받고 싶은 거죠. 늦지 않았다고 얘기해 줄 바라는 거예요. 늦었을까요? 그럼 제 대답은 아니요라고 말했는데 저는 늦었습니다 어머니. 늦었어요. 근데 늦었다고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의 그 부족한 부분, 강의도 중요하고 교재도 다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피드백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부모님들하고 전화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이랑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 제가 아이는 없지만 너무너무 예쁜 애들이 있어요. 부러워요. 가끔 와 이런 아들을 둔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 이런 딸을 둔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 대단하시다. 너무 어떻게 이렇게 가정교육을 잘하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막 얘기를 해요. 어머니 진짜 너무 부러워요. 진심으로. 심지어 잘생겼어. 어머니 외모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부모님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더 우월한 유전자가 막 몰빵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와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머니 그런 것들이 이제 타고난 거고. 근데 그 아이들하고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 시간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홍보를 할 건가? 수업을 할 건가? 수업을 하자. 부모님과 소통을 할 건가? 학생이랑 소통을 할 걸까? 학생이랑 소통을 하자. 그럼 사실 홍보로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지금. 근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했었을 때 학생들은 알아요. 어머니,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써주는지를 어른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게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피드백을 주고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아이들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어머니, 아이들이 누가 난 30점 맞고 싶어. 이런 아이들은 없어요. 다 잘하고 싶죠. 그래서 나름 열심히 했고 성적표를 들고 엄마한테 갔어요. 자, 그래서 중학교 성적표 나왔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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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는 무슨 생각이죠? 하나 빼고 다 A인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내가 하나 B 나오긴 했는데 하면서 냈는데 자기는 B를 언급하지만 엄마는 A를 봐주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어머님 뭐죠? 너 뭐야? 이건 B야? B만 보시죠. 어머님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랑 점점 점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만 얘기하니까. 난 이만큼 잘했는데. 못하는 것만. 학생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요. 시험을 보고 나면 저는 아이들이 열심히 했죠. 아이들 못지않게 저도 열심히 해요. 어머님들보다 제가 더 아이들 점수에 웃고 울어요. 근데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몇 개를 틀렸든 저한테 다 죄송하다고 해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하나 틀렸는데 왜 죄송한 거죠? 선생님, 제가 하나 틀렸어요. 죄송해요. 그 카톡을 지금 보여드리지 못해서 시간상 어쨌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3개를 틀려도 죄송하고 물론 70점, 60점은 더 죄송하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거의 없고, 그럼 아이들이 죄송하다고 해요.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는 아이들은 100점밖에 없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제일 속상하지 않을까요? 시험을 못 봤을 때? 그 다음이 저예요. 어머님 아니에요. 왜냐면 새벽 3, 4시까지 저 질문 받거든요. 자다가 아이들한테 무조건 다 질문하라고 해요. 그러면 새벽 3, 4시까지 질문을 받다가 보통은 아이들한테 4시라고 하지만 저는 5시에 자요. 그럼 아이들은 일찍 자는 아이들은 7시부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잠깐 자다가 눈 뜨면 한 7시 반, 8시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시험 현장에 들어가면은 카톡을 못 보니까 그럼 최대한 7시 반이나 8시 일어나서 다시 해줘요. 근데 전날에 그렇게 카톡하는 아이들은 물론 아주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은 아니죠. 잘하는 친구들은 일찍 자고 질문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아니까 최대한 질문을 다 아이들한테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고마워해요. 그리고 자기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다음에 더 잘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뒤에 뭐 여러 가지 이 뭐 커리큘럼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일단 클리닉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우리 학원의 강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겨울방학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1순위 문법. 문법은 전과정을 다 한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우선순위가 문학. 문학은 어머니 적어도 2학년 1학기 때까지 해야 1학년 되면 좀 부족해요. 2학년 1학기까지 해야 아이들이 좀 할만하네? 못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은 1년 정도 돌면 괜찮네 이렇게 했는데 좀 부족한 친구들은 2학년 1학기까지인데 그렇게 하면 끝이 안 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2월에서 지금 1월, 2월 과정에서 문학은 뭐냐면 일단 포인트는 1학년 포인트는 무조건 내신이에요. 그래서 내신과 연계되는 작품들, 내신과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는 1학년 필수 작품들,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EBS에서 작품을 뽑아서 들어가더라. 그래서 12월에는 주로 문학 개념을 중점으로 해서 작품을 뽑고 그 다음에 1월하고 2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신이나 수능에 필수적인 작품들로 해서 작품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개념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요 부분들이 조금 아이들이 들어주면 좋기는 한데 12월을 많이 놀면서 보내요. 아이들이. 자, 그리고 독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밀려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문학이랑 문법이랑 독서를 세 개 다 하면 너무너무 좋죠, 어머니.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모든 걸 다 잘하긴 힘들어요.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가 아까 문법하고 문학이 내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그럼 나머지 이런 독서 부분들은 저희가 진도를 나갈 때 부족한 부분들은 과제라든가 클리닉이랑 특강으로 다 요거는 해줘요. 그래서 문법이 조금 약하게 들어가네 하지만 저희 다 뭐냐면 영역 특강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경제라든가 법이라든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특강으로 다 요거는 소화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는 뭐 정규 수업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클리닉은 수능할 때는 수능 클리닉이 들어가고 내신할 때는 내신 클리닉이 들어가요. 일단 원칙은 저희는 개별 클리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원칙은 제가 하는 걸로 들어가요. 근데 저랑 시간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선생님이나 조교쌤이 진행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클리닉은 일단은 특정 시간에 인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신청하는 아이들이 먼저 들어오고 먼저 신청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원하는 시간들을 선점할 수 있겠죠. 방학 때는 조금 선택의 폭이 넓은데 학기 중에는 사실 아이들이 제한의 폭이 선택의 폭이 좁잖아요. 가장 선호하는 게 4시부터 6시예요. 학교 끝나고 바로. 그래서 그 시간들이 가장 인원도 많고 조금 마감도 빨리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할 때는 내신 클리닉으로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학교 프린트 암기예요. 저는 프린트 다 저희 타이핑 쳐서 그거를 OX로 바꾸고 빈칸 채우기로 바꿔서 해요. 왜냐면 주관식이 없어도 어머니 저는 기본은 암기라고 생각해요. 암기가 안 되면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기본 자체가 성실성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적용 문제 OX라든가 아니면 객관식 문제를 가요. 왜냐면 OX가 아이들은 더 힘들어요. 암기랑. 왜냐면 객관식은 대충 찍어도 돼요, 어머니. 소구법으로 풀어도 되고. 근데 얘네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더 힘들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린트 암기, OX, 객관식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그래서 개별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클리닉은 저희가 단체로도 하고 개별로도 해요. 아무래도 방학 때는 보통은 단체로 많이 해요. 왜냐면 특강이 많이 깔려서 개별 클리닉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능 수업 때는 아이들 영역 뭐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독서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요런 거 뭐 문제풀이반 뭐 기초반 해서 요거는 조금 아이들 강의 형태로 조금 방학 때는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혹시 클리닉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역시 질문이 없으시죠? 네. 시간은 개별적으로 정하면 되고요. 결석 시에는 원칙은 보충은 없어요. 요거는 무료 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시간을 많이 바꿔줬는데 이렇게 되니까 다른 친구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시간이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은 일요일이나 월요일로 제한시켜 놓고 나머지 평일에는 시간을 바꿔주지 않아요. 이게 아이들이 개별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뭐 학교에서 뭐 배고파서 안 오고 그거는 저는 이해해요. 밥은 먹어야죠. 그런데 뭐 아이들이랑 조금 놀다가 늦게 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변수가 많아서 일단은 그거는 변경은 조금 제한을 두고 있더라.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정규 수업은 일단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분기에 따라서 문학과 문법만 할 때도 있고 문학과 비문학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하나를 안 할 때는 그게 과제나 클리닉이나 특강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를 다 골고루를 한다. 자, 그리고 요거요. 내신 기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 보통 이제 방학 때가 주력이 되거든요. 한자성어나 어휘를 넣고요. 참고로 보전고는 어휘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도 어휘를 조금 틀려요. 그래서 어휘들은 조금 꾸준히 해줘야 되는 분야이다. 요번에도 사실 아이들이 중간고사 봤을 때 제일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휘예요. 이걸 왜 틀리지 하는 문제들은 아이들은 틀려요. 그래서 조금 꾸준하게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보전고는 조금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연계평가는 저희가 수업 시간이 3시간에서 3시간 20분 정도고요. 질의응답이 있는 친구들은 더 남아서 하고 가기도 해요. 요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계평가를 하다 보면 너무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답이 안 돼서. 그래서 요즘에는 연계평가를 클리닉 때 같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강 안내를 드릴 건데요. 시간표를 넣을까 하다가 어차피 12월 중순에 안내문 나갈 거라서 전반적인 것만 이야기를 드린다면 저는 만약에 여기에서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주느냐인데 저는 일단은 1학년들은 미라클 모닝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조건부 무료 특강 쪽에 가장 1순위를 둡니다. 그리고 이 특강은 대부분 수업하고 그냥 생뚱맞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뭐 향가를 배웠다, 고전 시간에서. 근데 수업 시간은 제한됐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과 연관된 거, 예를 들어서 뭐 제막매과를 배웠다. 그러면 요것과 연관된 주제를 가지고 뭐 모죽질환가나 아니면 창기파란가나 이런 식으로 좀 주제랑 연관시키거나 표현상이랑 연관을 시켜서 좀 작품을 들어가려고 하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들어가요. 아이들이 취약한 거. 여름방학 때는 저희가 이제 경제, 법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아이들이 조금 개념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주식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 엄마가 망했는데 아이들은 엄마가 왜 망했는지 모르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이라든가 제가 그거 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잘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 재산을 주실 때 잘 알아야 된다. 증여 잘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권 설정이 뭔지 이런 걸 니네가 알아야 된다. 대항력이 뭔지 알아야 된다.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세 계약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런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기초 개념을, 독서는 저는 조금 그런 관련된 개념들을 저학년 때는 좀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푸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1학년 독서는
안 어려워요. 눈을 잘 뜨고 시간 배분만 잘하면 풀 수 있는 정도인데 2학년 2학기가 넘어가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때는 일단 요거, 1학년 때는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좀 잘 들어두어서 조금 이게 뭐지? 수요 공급이 뭐지? 전세권이 뭐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생기부 특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뀐 입시에서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유난쌤이 이제 특강으로 영역별로 들어가 주실 거고요. 국어 학원이지만 저희가 다른 영역들도 해요. 그래서 다른 영역들을 어떻게 생기부를 봐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뒤에서 조금 더 해주실 거고요. 자, 미라클 모닝은요.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걸 왜 했을까? 그런데 제가 분당에서 있었을 때 고3 수업할 때 이걸 했었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누가요? 네. 아이가 일찍 나가네요. 어머니보다. 남편이 계속 집에서 새끼를 먹어. 와,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 우리 도시락 싸고 커서는 아빠 새끼를 차려주고 제발 한 끼는 나가서 외식하셔도 되는데 굳이 밖에서 맛 없다고 새끼를. 그쵸? 네. 근데 심지어 자식 눈까지 안 나가. 그리고 막 아침에 누워있어. 속 터져요. 그쵸?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저예요. 전 1등이 아니에요. 저희가 미라클 모닝은 정말 어떤 거냐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매년 고민을 하는데 아이들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100%예요. 저희가 설문조사 하거든요. 끝나면. 놀랍잖아요. 어머니 어떤 느낌이냐면 어머님이 아침에 운동을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러 갔어.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주스 한 잔 딱 마시는데 와, 나 겁나 멋있어. 나 멋진 여자.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아이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름에는 8시 반. 저희가 8시에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일찍 오라고 해요. 중등부 했을 땐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찌나 잠이 없는지 8시에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등부가 제일 잘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날이 좀 어두우니까 9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에 8시 반에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겨울에 좀 눈이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시간은 처음에는 똑같이 8시 반으로 했다가 그 다음 해에는 9시로 저희가 변경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 원칙적으로는 이 미라클 모닝이 이렇게 아침 시간으로 진행을 해서 1시간 30분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항상 원칙은 예외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도 말하지만 1시간 30분 동안 뭐 하냐면 저희 학원의 장점이고 아마 인근 국어학원에서 이거 하는 학원들 아무도 없을걸요? 제가 모르는 학원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아마 처음으로 국어학원에서 했을 텐데 아침에 와서 저는 국어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정 분량을 저희가 풀고 아이가 스스로 오답을 해요. 오답을 하고 이걸 질의응답해요. 개별 질의응답. 쉽게 말하면 아침에 하는 개별 클리닉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근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면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학원들 특강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점심 먹고 다른 학원 가거나 굉장히 시간표 짜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한테 저는 시간이 되는 아이들은 1시간 30분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서 뭐 점심시간까지 자습하고 가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상주해서 과제 질의응답도 받고 아이가 따로 푸는 문제집이 있다 그럼 따로도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길게 잡으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할까 봐 처음에는 살살 그냥 1시간 반이야. 빨리 하면 일찍 보내줄게. 이렇게 낚아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는 1시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를 조금 적게 내요. 한 30문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한 35문제. 살짝 그럼 아이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만 조금씩 변하는 건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늘려서 1시간 30분이지만 저는 그냥 보통은 정말 뒤에 학원이 없지 않은 이상 2시간 생각하시고 천천히 오답하시고 해보니까 오답률이 없는 친구들은 1시간이면 끝나요. 그러면 다른 과목을 가져와서 자습하라고도 하고 국어 숙제를 하고 질문하라고도 해요.
그러면 잘하는 친구들은 외부 교재 푸는 친구들은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고요. 이게 원래는 저희가 재원생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예를 들어 외고 다니는 친구들이 저희가 내신 대비를 못하니까 학원을 못 다니잖아요. 와서 특강만 듣는 요런 지금 특강만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거는 저는 특히 저학년들은 일단 1순위가 얘기는 해요.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근데 여력만 되면 저희가 미라클 모닝을 하루에서 4일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5일을 했어요. 근데 정확히 열흘이 지나니까 모두 아프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결석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4일, 4일, 4일 이렇게 하고 금액은 1일부터 이틀, 3일부터 4일 이렇게 해요. 그 말은 할 거면 이틀 오고 할 거면 4일 와라라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와서 아이들이 일정 분량을 풀고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특강 시간을 진행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요거 듣고 특강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자 이때 최악은 어머니 모든 시간표를 이거를 다 넣으면 아이들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특강 같은 경우도 우선순위를 뭘 들으세요 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짜드릴 거예요. 2학년이 되면 학교별로 특강을 짜드려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넣어주시면 되고 미라클 모닝은 아침에 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저희가 유료로 가요. 비싸진 않아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주, 3주 해서 일단은 저희가 방학이니까 1월, 2월이니까 6주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3주 단위로 끊어서 요거는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나 이틀 나오면 5만 원인 거예요. 괜찮아요, 어머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3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액대는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금액을 설정하지 않으면 엄마도 늦게 일어나고 아이도 늦게 일어나고 책임감이 없어져서 그냥 책임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면 무조건 만족도 학생 100%예요. 그런데 학생하고 싸우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얘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죠?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진행을 한다. 혹시 궁금하신 거? 역시 또 질문은 네, 맞아요. 질문이 없으면 빠른 귀가로 이어지기는 해요. 네. 자, 요 정도까지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체 교재도 쓰고, 뭐, 학원 내에서도 만들고, 다른 선생님들과 협업도 합니다. 그리고 고3 같은 경우에는 2감 모의고사를, 교재를 사서 써요. 3학년들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는데, 내년에는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자습서를 아마 병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요거 정규 수업 얘기는 앞에랑 겹치기 때문에 주된 것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요거예요. 자, 숙제 검사를 2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자, 1차는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저희는 영상으로 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영상 잘 안 보여요. 애들이 휙휙 넘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답한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일단은 제 톡으로 웬만하면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답한 거라든가 질의응답도 간단하게 받아줘요. 아이들이 잘 보낼까요? 안 보내죠, 잘. 안 보냅니다. 그래서 신입생 때 기를 들이는 게 중요해요. 안 보내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자, 근데 오래 다니는 아이들은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중간에 문자를 보내줘요. 그래서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톡을 보냅니다. 숙제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아이는 깜빡한 아이들은 바로 보내고요. 어떡하지? 안 한 아이들은 그날 미친 듯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선생님 제가 톡을 늦게 봤어요. 내지는 선생님 제가 보낸다고 하는 게 뭐 아니면 어제부터 풀게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안 풀었어도 적어도 수요일날, 목요일날 그렇게 톡을 하고 나면 적어도 그날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말 수업이잖아요. 토요일 수업인데 금요일날 푸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냥 그 정도의 효과예요. 그리고 요거를 사진으로 보면 제가 모두 다 정독해서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처음 할 때는 유심히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문한 아이들은 별표를 했으면 너 이거 질문이니? 라고 코멘트를 해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좋아해요. 답을 달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먼저도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오답을 했을 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코칭을 해요. 정답과 오답을 모두 해야 돼. 정답만 하면 안 돼. 뭐 근거를 찾아야 돼.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코멘트를 주면 이게 오래 다닌 아이들은 잘해요. 그리고 글씨체를 보면 알아요. 아, 얘가 답지를 보고 급하게 10분 만에 썼구나.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왜냐면 거의 한 50에서 70%를 점검하고자 하는 거고, 다시 말해, 이건 다 해라가 아니라 시작을 적어도 이때는 해야지. 이나라는 게 아니라 오기 전에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 이렇게 해도 사실은 100%다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한 달에 4번의 수업이 있으면 적어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두 번은 미리 해요. 그냥 그걸 노리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한 번씩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어려워? 이번 주에 뭐가 어려웠어? 그럼 영상 보내줄까? 영상 복습할래? 이렇게. 내신할 때는 아이들이 먼저 얘기해요. 선생님 영상 안 올라왔는데요? 영상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1학년이 중요한 게 아이들이 혼자 하려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시간을 혼자 쓰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일단 혼자 할 거면 저학년 때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방향을 모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방향을 모르고 의지는 있어요. 하고 싶고 100점 맞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어머니 운동하고 싶잖아요. 근데 너무 춥잖아요. 하고 안 나가시잖아요. 아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끄집어 내주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터치를 해주고 클리닉 해주고 숙제 검사 해주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뭐냐면 상위권 아이들과 중하위권 아이들이 질문이 달라요. 그럼 그걸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수준도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사진 찍어서 다 올리거든요. 올리면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아요. 다시 또 한 번 질문을 받거나 테스트 볼 때 네, 제가 길게 해서 테스트 볼 때 이거를 반영을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많이 틀렸어. 예를 들어 요번에 아이들이 중세문법에서 관형격과 주격의 개념을 외웠는데 적용을 못해. 그럼 그 다음 테스트 볼 때 적용 문제를 늘려줘요. 그러니까 안 보내면 본인의 손해인 거죠. 보낸 아이들 중점으로 해서 그걸 반영을 해주니까. 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오답 노트라든가 파이널 정리 노트를 같이 만들어줘서 내신할 때든 평상시든 조금 오답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해요. 그래서 요 작업들을 하는 게 카톡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클리닉 때도 숙제를 가지고 와서 개별 질문도 하고, 수업 시간에도 풀어주고, 최대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 인원수도 저희가 제한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학기 초에 잡지 못하시면 아이들이 공부 습관이 안 잡히고 가장 최악이 뭐냐면 안 했는데 중간고사 잘 보는 거. 나쁘지 않죠, 잘 보는 게. 근데 노력 없이 잘 보면 아이가 그 다음 기말은 망할 가망성이 높아요. 이렇게 하는데 나오는데? 이렇게 되죠. 근데 아시겠지만 공부가 장기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본적인 공부에 대한 저는 태도를 만드는 게 겨울방학 그리고 1학기 요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들은 지금 했던 얘기들과 같이 들어가고요. 다른 학원과 조금 변별력 부분이 지금 클리닉 부분이나 저희가 그 수행평가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생기부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해준다라는 부분들이고, 아까 미라클 모닝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공부적인 보조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시간도 많이 아이들이 쓰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유난쌤 이렇게 수행평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요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학생들이랑 이렇게 질문도 지금 받고 아이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단톡방도 있고 개인톡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조금 대면에서도 관리하지만 매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톡으로도 이렇게 아이들과 관리를 하더라라는 거고요. 요거는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1학년, 2학년, 3학년을 흐름을 한번 넣어드렸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번에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오른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네, 이렇습니다. 네, 한번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요것도 하나 넣어주셨나요? 네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저한테 이제 점수도 해주시고 어떤 어머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름이 노출돼서 좀 그렇긴 한데 학생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다른 과목도 가르쳤으면 좋겠다. 제가 성적표를 봤더니 국어 빼고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3학년과 1학년 학생이 모두 저한테 이제 같은 자매가 되었었는데 어쨌든 어머니께서도 또 학교 선생님이신데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유난쌤이 잠깐 쉬었다 진행을 할 텐데요. 뭐 올해 저희 고3 학생들이 아직 다 결과를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보전고 3학년 학생 중에 김땡민이라는 학생이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3년을 배웠었고 그리고 그 친구는 처음부터 그냥 우수한 학생이지만 아주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3년에 걸쳐서 사실은 많은 피드백을 주고 따로 관리를 한 학생이에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는 3학년 올라와서부터는 안정적으로 100이 다 나왔어요. 근데 또 수능은 다른 게임이니까 걱정을 했는데 100점이 나왔고 이미 카이스트는 붙었어요. 이 친구의 그 다음 목표는 서울대를 붙냐 붙지 않느냐고 제가 그 친구랑 농담처럼 네가 붙으면 내가 플랜카드라도 걸어주마 라고 했는데 뭐 붙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그 외에 이제 뭐 구성구의 아람이란 학생 같은 경우도 6월부터는 안정적으로 100이 나왔었고 실제 수능에서는 사실은 95점이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잘 본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친구들 다 오래 다닌 친구예요. 적어도 2년, 3년 다녔는데 충분히 클리닉을 굉장히 성실하게 다 했었고 오답도 성실하게 했었었고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취약한 부분들을 메꿔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이름을 거는 학원들이 많고 얼마나 다 잘해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아이랑 잘 맞을 수 있는가 그리고 소수 정예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 아이를 잘 케어해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수 정예 기준도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도 이렇게 인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제가 어머님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소수 정예를 해봤고 대형도 해봤거든요. 근데 느끼는 건 뭐냐면 소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대형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어떤 거에 잘 맞는가. 소수라고 해도 우리 아이가 무관심 속에 방치될 수 있고 대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잘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맞는 학원, 잘 맞는 선생님,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가 잘 안정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선생님이 끊임없이 노력해 주면서 아이들과 피드백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길어졌네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유난쌤이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